안녕하세요. 과학문금융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맘편한 개미님께서 분석을 요청해주신 RAC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ETF가 아니라 CEF이고요. ETF와 똑같이 펀드이긴 하지만 이름이 다른 만큼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투자 시에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EF는 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을 유의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여기에 RA 펀드는 1년의 배당 수익률이 12.06%나 될 정도로 아주 고배당 펀드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고배당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배당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RA 펀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2016년에 상장한 이후로 배당금이 항상 일정했다는 거예요. 매달 배당금을 0.199달러 지급했는데요. 이걸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하면 1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이 12.06%로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금을 떼고 매달 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높은 고배당 펀드예요. 그런데 이 펀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ETF가 아니라 CEF인데요. CEF는 Closed End 펀드의 약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폐쇄형 펀드라고도 합니다. Closed End. 이 단어만 보더라도 뭔가 닫혔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폐쇄형 펀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닫히긴 닫혔는데 뭐가 닫힌 건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펀드는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 사람들의 돈을 모은 거잖아요. 이 돈을 모으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닫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펀드의 두 종류인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드리면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가능한 건 개방형 펀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불가능한 건 폐쇄형 펀드인데요.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방형 펀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펀드를 팔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펀드에 모인 돈을 다 투자에 쓸 수가 없고요. 환매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반대로 폐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폐쇄형 펀드는 예상치 못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에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가 폐쇄형 펀드 CEF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더 알아볼 텐데요. 폐쇄형 펀드는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잘 살피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걸 NAV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으면 가치보다 더 비싸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펀드의 자산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할인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폐쇄형 펀드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 또는 디스카운트된 상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영상의 설명 부분에 넣어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펀드를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CEF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계속 운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간혹 가다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에서 3%로 높은 편이고요. 앞에서 RA 펀드가 12.06%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많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자산을 사고 파는 액티브 펀드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CEF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펀드가 잘 운용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수익을 줄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약간은 우리에게 생소한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어떤 운용사이고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캐나다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이고요. 이 운용사는 바로 2016년에 여의도 IFC 빌딩을 매입한 운용사예요. 그 당시 2016년에 IFC 빌딩을 2조 5,50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팔렸는데요.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각 가격이 4조 1,000억 원이에요. 6년 만에 무려 1조 6천억 원가량 막대한 차익을 거둔 이것만 보더라도 운용 능력이 꽤 뛰어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운용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RA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이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투자 목적을 보면 높은 배당 수익과 동시에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은 부동산,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채권 등급별 투자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트리플 B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BB등급은 39.9%, B등급은 19.1%, 트리플 C 이하는 9.7%, 등급 없는 채권은 23.8% 이런 비중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BB 등급 이하를 투기 등급 또는 투자 위험 등급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요. 이런 채권을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크본드라고 하는데요. 정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쓰레기 같은 채권은 많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금리가 높은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앞에서 확인한 12.06% 같이 높은 수익률의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으로부터 높은 이자 수익률의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크본드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정크본드에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경기에 따라서 부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것들에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나빠진다면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들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먼저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원천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네모박스 친 부분이 전체 배당금을 지급한 금액이고요. 그 위에 보시는 두 항목이 어떤 수입으로 배당금을 줬는지를 나타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둘 중에 위에 표시된 항목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입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아랫부분이에요.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투자 원금 중에 일부를 회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이 펀드를 100만원어치 사면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나한테 배당금으로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한 돈으로 열심히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그 돈 번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배당금으로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ROC는 쉽게 말해서 내 돈 내고 내가 배당을 받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이 비중이 생각보다 크고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 비중이 61.57%로 과반이 넘었고요. 2020년에는 무려 71.54%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중이 낮을수록 회사에서 펀드를 잘 운용해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봤어요. 상장한 이후로 역사적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23.01%로 비중이 낮았는데요. 그게 점점 증가하면서 꽤 높아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높은 배당 수익률 때문에 무작정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점을 먼저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상장한 이후의 성과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 수익 포함해서 10.62%였어요. 그리고 펀드의 순자산 가치도 연평균 6.12%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순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운용을 해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EF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순자산보다 현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최근 1년 동안에는 7에서 8% 프리미엄이 붙은 더 비싼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준보다 더 비싼 수준의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비싸게 매수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8.25% 수준이니까 약간 더 비싼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면 그건 아니었는데요. 오렌지색은 순자산 가치이고요. 보라색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데 2020년 이전에는 오렌지색이 더 위에 있죠.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격보다 밑에 있으니까 순자산 가치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횡보장이 예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고배당 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현황과 투자 포인트를 점검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펀드의 티커는 RA라서 주식을 검색하실 때 RA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IFC몰을 매입과 매각을 했던 브룩필드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상장한 운용한 지 5년이 넘은 펀드이고요. 총 비용은 2.23%로 CF의 평균이 1.61%인 걸 감안하면 다소 높은 비용의 펀드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12.06%라서 1억 원을 투자하면 세금 떼고 약 85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기억해둬야 할 주요 특징은 CF라는 점과 내가 투자한 원금을 배당금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리턴 오브 캐피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프리미엄과 할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시 유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12.06%의 높은 배당 수익률의 월배당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016년 상장한 이후로 연평균 10%가 넘는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될 때, 그리고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실물 자산운용 능력에 기댄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큰 배당금의 원천에서 투자 원금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죠. 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당금을 잘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정크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가 넘는 높은 보수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약간 꺼려질 수 있고요.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현재는 프리미엄이 꽤 높은 수준으로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프리미엄이 좀 빠진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는 강의의 모집 공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TF 투자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투자 시스템 만들기 3기 모집인데요. 1기와 2기 강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강의를 1년 만에 다시 오픈하는 건데요. 작년에 강의를 진행하고 그 강의 내용을 딱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강의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자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도 강의 내용대로만 투자를 하셨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각각 6.8%, 14.3% 하락하는 동안에도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대로 투자를 하셨다면 10.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투자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올해를 포함해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ETF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고요. 오늘 함께 리뷰한 RA 펀드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적인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마음 편한 ETF 투자 카페에서 ETF 정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